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죠. 추가 단수 공천 결과가 나왔죠? 네, 강원 강릉 사선에 권성동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 지역에서는 조지현 전 행정관이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강남을에 도전했다가 철회했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정찬민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던 경기 용인 갑에 우선 추천을 받았고요. 예.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이철규 의원은 양자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맞상대인 장승호 예비후보가 경선을 포기하면서 단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친윤으로 주목받았던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 경선을 하게 됐군요. 네. 국민의힘 공관위는 3개 지역을 경선 지역으로 의결을 했는데요. 예.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과 함께 3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영등포을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 경기 군포는 이영훈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최진학 전 당협위원장이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예, 어제 또 1차 경선 결과를 국민의힘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현역 의원들이 통과한 지역이 많죠. 네, 19개 지역구 대상 1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 충북에서는 정우택, 이종배, 박덕흠 의원이 동일 지역구 삼선 불이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초선인 엄태영, 장동혁 의원, 전직 의원인 경대수, 오경훈 전 의원도 경선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여주 양평에서는 김선규 전 의원이 비례대표인 이태규 의원을 꺾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3선을 지낸 뒤 서울 동대문갑으로 지역구로 옮긴 김영우 전 의원도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예. 자, 뭐 무음 공천이다, 아니다, 순조로운 공천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일단은 그 윤핵관으로 불리고 있던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의 단수 공천됐는데 어떻게 보시면 감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까 이제 감동 공천이라고 하셨는데. 원칙과 시스템에 따른 거예요. 시스템의 경쟁자가 것이다. 없어요. 경쟁자가 없었다. 이미 이철규 의원도 예. 무소속까지 될 정도로.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현역이에요. 근데 조심할 게 수도권이나 충청권은요. 예. 현역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신인들이 몇 달 못했거든요. 근데 영남은 좀 다를 거예요. 아하. 대구, 경북이나 영남은요. 예. 오랫동안 표를 갈고 닦았는 게 현역 아닌 경쟁자가 상당히 많아요. 아마 이제 대구에서는 저는 현역이 많이 질 거다. 뭐 이렇게 예측하고, 다만 이제 충청권이나 이 수도권에는 워낙 행정관들이 몇 달 준비를 못했어요. 예. 이분들에게 오래 있었고, 따라서 이제 원칙 시스템에 따라 하다 보니까 신인들이 대거에 탈락한 좀 아픔이 있지만 뭐 영남은 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좀 신인들은 좀 경선을 갔을 때 막상 경쟁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긴 분명하죠. 앞으로는 이제요 신인들도요 예. 이제는 한 4, 5년 이게 지역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게 미국식이거든요. 예. 옛날처럼 이게 낙하산으로 바로 가서는 대통령실 근무만은 안 돼요. 예. 앞으로 이게 정치 꿈이 있다면 예. 평소에 몇 년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겁니다. 장문 여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하겠다면서 현역 의원 뭐 다선 의원들 15% 감산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효과 없을 거라고. 역시나 아무 효과 없었습니다. 현역은 계속해서 불패죠. 신인들은 필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봤던 여러 지표 중에 아주 유력한 지표는 혁신이라는 거예요. 예. 혁신은 공천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공천은 인물로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냥 자리 보전하는 아주 안전한 그냥 현역 의원들 공천하는 걸로는요. 선택받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했던 박성민 의원은 오히려 경선에 붙여졌죠. 울산 중구. 네, 뭐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졌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예비 후보 면접 볼 때 정말 볼썽사나운 장면이 펼쳐졌었습니다. 어떤 경쟁자인 장면이셨죠? 그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요 기자들 앞에서 삼청교육대 박성민 의원 갔다 온 거 맞느냐 안 맞느냐 정확하게 밝히라고 그랬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입수한 건 아니지만 대기는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당내 경쟁을 하면서 상당히 국민들 보기에 좀 좋지 않은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한 말씀 덧붙입니다. 박성민 의원 공천은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 이제 원칙과 시스템에 따른 공천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자가 있잖아, 센. 예. 그 청와대 대변인까지. 정영국 MBC 예. 앵커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선을 붙이는 거 지금 이게 대통령 친구 아니라 뭐 이게 누구라도 예. 이게 특혜는 없이 원칙대로 한다 이래 보면 돼요. 예.
세 분이 하게 되면 그 아무래도 뭐랄까요? 현역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그 아까 영남은요 좀 예. 다르다니까요. 왜 아. 광주에 가서 경선할 때 보면 현역들이 다 떨어지죠. 예. 텃밭에서는 지역구 관리를 잘 안 해요. 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관리를 안 해요. 따라서 이제 그 텃밭에서는 현역들이 좀 약할 겁니다. 아. 오히려 이제 충청이나 수도권은 본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피터지게 현역들이 관리를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현역이 다 이긴 거고 저는 울산이면 텃밭이잖아요. 아. 얼마든지 박승민이 꼭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 현역 그 뭡니까? 지역구 관리 별로 안 하셨답니까? 영남권은 이제 보통은 공천만 되면 다 되니까 아. 수도권이나 충청권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또 현역들이 또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오늘부터 28일까지 14개 지역에서 2차 경선을 시작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14개 지역구 중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곳이 광주에 있는 2개 선거구인데요. 사실 1차 경선 결과로 광주의 3개 선거구에서 모두 현역 의원이 탈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경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광주 동남을의 현역인 이병훈 의원과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격돌하게 되고 광산 을에서는 민형배 의원과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렇게 3자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예. 광산 을은 과반 득표가 없는 경우에 3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추가로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경기 성남 분당감에 출마하겠다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오후에 전략 공천됐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구 예비 후보들은 이게 특혜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내 또 좀 분란이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공천 받기 전에 자신의 SNS에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의 비중 있는 인사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성남 분당갑에서 총선을 준비하던 민주당의 권락용, 추승우, 김지호 예비 후보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이광재 특혜 공천 입장문. 이란 제목이었는데요. 예. 홍익표 원내대표를 향해서 출마를 권유하신 게 사실이냐라고 물으면서 혁신 공천에 대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경기 분당 갑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이 이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은 경선을 관리하는 또 선거관리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부임했죠. 네, 앞서 당 선관위원장은 정필모 의원이었었는데요. 네. 1차 경선 결과를 앞두고 건강상 이유로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일보의 한 보도가 또 이목을 모았는데요. 복수의 민주당 당직자 전원을 빌려서 정 의원이 사퇴 전날 ARS 경선업체를 한 군데 추가 선정했었던 것을 두고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날 사의를 밝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정필모 의원이 비운 선거관리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보임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고 의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온 중진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서울 은평을 경선 참여를 놓고도 경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단은 강원도당 위원장이지만 은평구청장 출신인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7시부터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했는데요.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사표를 내지 않은 채로 서울 은평을 경선에 출마를 하자 강병훈 의원이 재심을 신청을 했던 바 있습니다만 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에 의해서 기각이 됐었습니다. 예. 이 문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된 건데요. 어제 최고위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선 방침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감산 등의 페널티는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다수파인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경선 실시에 찬성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불참을 했는데요. 예. 사실상의 당무 거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공천을 둘러싸는 잡음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1차 경선에서 이제 그 광주 지역 현역들이 고배를 마셨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저 국민의힘도 이제 텃밭에서는요 TK. 상당히 현역이 좀 불리하다 했잖아요. 예. 광주도 그래요. 아. 광주도 이제 현역이 저는 불리할 거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다 보면 예. 아무래도 이게 그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민영배 의원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해 할 만큼 했거든요. 그런데 단수 공천을 못 받고 지금 이게 경선으로 3인 가 있잖아요. 예. 아마 그 지역이 가장 저는 관심이
가는 지역이고 예. 그다음에 이거 한 분 이병훈 의원인가 그분은 이제 제가 보기 좀 오히려 이병훈 의원과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오히려 이제 이병훈 의원이 좀 저는 불리하지 않을까. 동남을 예. 어떻게 이런 어떤 아까 근거로? 현역이 앞에서 다 패했잖아요. 예. 그 흐름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아하. 민흥배 의원은 이제 궁금하고 그는 상당히 지금 이게 그만큼 현역이 텃밭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호남은 일단 뭐 당 기여도가 크든 뭘 하든 단수 공천을 주긴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게 경선도 결선 비슷하게 원외 인사 한 명과 현역이 붙으면 그나마 원외가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지만 3명, 4명이 되면은 예. 표가 분산되고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부분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마찬가지인 부분이 예. 있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민영배 의원은 원외 인사 2명과 이제 3자 경선 체계로 가다 보니까 조금 뭐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 보이고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또 은평 지역을 두고 서울 은평. 예,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당 지도부에서 한번 공개적으로 경고를 준 적이 있어요.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뉴스에 나온 적 있죠. 네, 다룬 적이 있었던 뉴스에서도 것 같아요. 나온 적이 예. 있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뭐 사천이다 이재명 측근들 뭐 한다 이러는데 김지호 정무조정실장이었나 뭐 바로 직전까지 그랬거든요. 예. 아주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참모입니다. 예.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내려가서 고생하고 터 잡고 있었는데 바로 이광재 전 사무총장 온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그 프레임에 맞는 대로 민주당이 그렇게 공천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친명 사천 아니다. 네. 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자, 김수진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공천 상황, 지금 최고위에서도 갈등이 있고 고민정 최고도 지금 회의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네. 일단 원래 어떤 친명 대 비명의 전선보다 더 확대가 돼서 일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고민정 최고위원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 친문. 네, 그렇죠. 친문이라는 프레임이 더 덧붙여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균열 양상은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중재 역할 비슷하게 음. 움직여 왔었는데 그 예.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다른 최고위원들 간의 어떤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 사이가 더 벌어지는지 예. 이 기로에 좀 더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상황까지 지켜봤고요. 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데 이제 김혜경 씨 측에서는 재판을 앞두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군요. 네, 지난 23일 김 씨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사는 수원지법 형사 13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요청은 법정 출입에 관한 것이고요. 신변 보호 조치가 내려지면 법원 직원들이 피고인과 동행해서 별도의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이제 법원 측에서는 신변 보호를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예.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경선 도중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 2월 14일에 수사가 마무리되고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이와 별도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식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해 배임 혐의가 추가돼서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김혜경 씨가 재판을 앞두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느냐 이 부분이 또 논쟁인데 서 변호사님. 신변 보호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예 그냥 판사들이 출입하는 비공개 통로로 예. 흔적도 없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오늘은 신변 보호는 됐지만 일부 예. 뭐냐면 이제 그 법원의 경위들 있잖아요. 경위들은 이제 그 경호만 해주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제 포트라이 썼습니다. 들어가는 건 볼 수 있으나 예, 이제 신변 경호를 한다. 보호는 경호만 해주고 그대로 이제 일반인 포트라인으로 서서 들어가는 예. 이런 이제 부분 신변 보호. 보호가 된 건데 예. 뭐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굳이 예.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뭐 테러 피습 이런 게 때문에 경호가 필요하지만 예. 지금 이제 김혜경 씨는 사인이거든요. 굳이 특별하게 신변 보호 경호나 이런 게 다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도 이제 남편인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피습 사건이 또 불행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 좀 뭔가 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청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법원에 포트라이 들어가는 그 일순간만 예. 법원의 경위가 하기 때문에 예. 우리 다른 지역의 경호 문제는 또 어차피 따라오는 수행원들이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특별한 뭐 대우가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은? 아마 김혜경 씨 측에서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법관들이 가는 그러면 이제 복도에 언론인들과 안 마주칠 수 있거든요. 거긴 공개된 장소니까 이제 그것까지 요청했던 것 같은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김혜경 씨를
일반 사인이 좀 하기는 어렵죠. 짚어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바로 엊그제 있었고요. 또 예.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본 부분이 있어서 예, 그 예. 연장선상에서 뭐 대통령 경우는 뭐 과한 게 뭐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대통령 경우랑 비교할 건 아니긴 하지만 예.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 차원의 어떤 신변 보호는 전 적당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쟁점은 그 법인카드 사용 의혹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관련해서 수사 2년 넘게 해놓고 이거 지금 이제 거의 선거 맞춰서 지금 검찰이 일부러 꺼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관련 의혹은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의혹이 밝혀졌고 지금 수사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서 변호사님도 말씀 주시죠. 지금 이제 아직 본류는 기소도 안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할 거예요. 그런가요? 이번에는 이제 그 6개월 시효인 공직선거법 예. 이것만 이제 그 기소를 한 거죠. 예.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예. 진짜 본류는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카드 쓴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업무상 배임죄예요. 업무상 배임이라는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만이 범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는 게 배임이잖아요. 권한을 제대로 못 썼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원래는 이제 그 회계 책임자, 예.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다른 목적으로 돈을 썼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이 주범이 되고, 예. 그다음에 김혜경 씨하고 배모 씨 있잖아요. 예. 이분들은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아하. 원래 구조가. 예. 따라서 이제 다음에 한 2천만 원 정도 배임은요. 예. 이재명, 김혜경, 배모 씨 이렇게 세 명을 아마 업무상 배임의 공동 정범으로 예. 추가 기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예. 근데 배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입증이 어려워서 배임과 항상 따라가는 게 횡령이다. 네. 그래서 이제 배임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횡령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횡령이라는 게 배임의 특별 관계입니다. 우리 예. 법리적으로 보면 예. 특별 관계. 예. 그러니까 배임이 범위가 넓은 게 배임이고 예. 그 중에 재물을 딱 가진 게 횡령이거든요. 근데 아마 돈을 딱 보관하고 있다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포괄적으로 이게 횡령보다는 배임으로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은? 그 횡령과 배임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카드를 유용했다고 했을 때 이게 횡령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적시된 판례에서의 태도는 이걸 이제 배임죄로 의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제 배임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데요. 김혜경 씨가 기소된 죄명은 뭐 그렇게 언론에서 망신 주다시피 한 소고기를 먹었네, 샌드위치를 먹었네 하는 부분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요. 예. 지금 여의도에서 딱 한 차례 이게 다른 그것도 여당 인사들이었어요. 그 당시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 3명과 점심 식사를 해서 10만 4천 원어치 카드 결제한 부분 예. 그걸 기소한 거예요. 예. 그 한 건. 그 한 건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이런 수사 전례 본 적 있냐고 했더니 본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검사로 사셨던 예. 분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법무부 네, 장관도 맞습니다. 이거를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백 군데를 넘게 카드 결제한 부분 다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왜 쥐고 계속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까? 저는 그 저희를 잘 모르겠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 2천만 원어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검사가 범죄 혐의 입증한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입증이 어려운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2년 넘게 걸릴 사안인가? 그게요. 예. 실제는 이제 몇 억 되는 거예요. 아. 몇 억 되는 것 중에 이제 빼고 하게 2천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 실제 압수할 때 보면 3억이 넘어요. 아. 그러니까 업체가 엄청나게 많고 식당. 조명희 씨가 최근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10만 4천은 한 건이라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는 개인 카드를 공개해 보시라. 저는 개인 카드 쓴 적이 없다고 봐요. 평소에 밥을 사면 예. 그럼 이게 밥값은 누가 계산할까 이런 인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내가 모셔서니까 김혜경 씨는 내 개인 카드 내거나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항상 누구 만나도 밥 먹으면 밑에 배모 씨가 알아서 결제나니까 저는 개인 카드를 계속 공개라고 방송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 밥값 낸 적이 있는지 이재명 대표가 김혜경 씨가 예. 개인 카드 한번 사용 내역을 내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입증해야 된다. 이거 완전 추측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 카드를 깔 이유도 없고요. 이게 개인 정보기 때문에 예, 뭐 예. 동선이나 이런 게 워낙에 다 나오니까요. 카드 예. 내역을 하면. 예. 그리고 이제 10만 3천원 한 건이지만 뭐 더 많은 건수가 있지 않았겠냐는 것도 억측에 불과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저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해서 집권한 정부라면요. 예. 본인에게 동일한 잣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추가 폭로가 나오고 있어요. 고가 양주를 받았네, 책을 받았네, 명품백을 받았네. 아니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박절하다고 하면서 10만 4천 원짜리 밥을 그것도 선거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민주당 인사들과 밥 한 번 먹은 거 갖고 기소까지 한다? 공개 소환을 하고 저는 이거는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추가 폭로 나온 얘기를 이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기했던 최재형 목사 추가 폭로를 했는데 양주 얘기도 나오네요. 네, 어제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출연한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영부인이 2022년 모두 4차례 자신이 제공한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디올 명품 가방을 전달하기 전에 고가 양주와 샤넬 화장품 세트 그리고 전통주와 책 등을 선물을 했다면서 예.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까지 공개를 했고요. 영부인은 해당 메시지를 통해 잘 받았고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다는 답을 전해왔다라고 최 목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이 선택할 순간이라고 하면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쌍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한 말 그대로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몰카 공작이 본질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뭐 양주 얘기 나오고 책 얘기도 나오고 뭐 샤넬 또 화장품 세트 얘기 나오는데요. 서 변호사님 더 말씀 주시죠.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에도 선물, 예, 선물. 그다음에 뇌물, 그다음에 국고 횡령 배임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나쁜 게 뇌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예. 부정한 청탁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국고 횡령 배임하는 거. 예. 선물은 무죄입니다. 아니 책 하나 받은 게 이게 범죄입니까? 전통주 받은 게 범죄입니까? 뭐 양주 한 병 선물 받은 게 범죄입니까? 아버지 친구? 이거는 선물입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이건 이게 특검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김영란법에 또 선물 관련 조항이 있긴 한데 자, 장 변호사님도 변호사로서 말씀해 주세요. 뇌물죄는 공무원이 이어야 되는 신분범이죠. 최순실 씨 뇌물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고 그랬죠. 예. 부부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부부 공동체라는 거죠. 예. 경제 공동체라는 거고요. 뇌물 우리 판례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정하죠. 직무와 관련해서도 이걸 엄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절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업무 범위 상당히 넓죠. 예. 이걸 어떻게 단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몰카 공작이라고 했죠. 예. 전 정치적으로 상당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 굉장히 부글부글 끓습니다. 무능한 정부, 경제 하나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김건희 여사까지 제대로 된 해명조차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비대위원장이 뭐라도 이야기할 것인가 각도 못 세우는 겁니다. 몰카 공작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 앞에서 90도로 폴더 인사하는 거죠. 그게 딱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스탠스다. 이 말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비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이제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 금지인 건데 이게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면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입법 공백으로 남아있고 당연하지만 비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비난 그렇습니다.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고. 자, 일단 이 문제 여기까지 짚고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이 10,000명을 넘었는데 정부가 이제 29일까지 복귀하면 없던 걸로 하겠다. 최후 통첩을 날린 상황이죠. 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고요. 그러면서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서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편으로 대화도 제안을 했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에는 정부가 호응할 수 없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29일 전에 전국인들 복귀해라. 이제 정부가 일단은 강력한 노선을 계속 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일단 의사들 역시 좀 반발이 큰 상황이죠. 서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문제는 이제 그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돼요. 테스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가 아니고요.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테스 형은 테스 형인데 소크라테스 말고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예. 근데 그 선서를 조금 현대화한 게 제네바 선서예요. 예. 제네바 선서. 거기에 보면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입니다. 두째, 셋째가 아니에요. 첫째로 생각한다. 예. 이 말은 의사로서 수입이나 여러
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째다. 저는 병원을 떠난 의사의 어떠한 주장도 정당성이 없다 봐요. 지금 이게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그다음에 요구할 거 요구하고 결국 이번 싸움은요. 예. 국민의 여론이 결정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환자 피해가 속출하면 저는 의사 단체가 힘들다 봐요. 이제 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보거나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파업을 하거나 혹은 진료를 거부하는 선택 자체가 장단기적으로 환자들의 생명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환자를 보호하는 판단이 이렇게 반론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의사의 어떤 수입이나 예. 본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하는 거지. 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파업하는 게 장기적으로 환자에 뭐 도움 됩니까?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고령화 사회에 맞는 거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충과 유인이 필요한 거지. 당장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맞느냐? 물론 이제 그것도 해야죠. 예. 필수 의료나 예. 지역 의료 이것도 하면서 의사 수도 늘리되는 거예요. 예, 장 변호사님은? 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요. 논의 과정이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28차례 논의했다라고 정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는데 의사협회 관계자 말이 28차례 논의하는 과정 중에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린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의사들이 집단 반발할 거는 예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이 사실 뭐 너무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예. 좀 거칠게 밀어붙인 부분. 그리고 지금 PA 간호 인력에게 그 구멍을 좀 메워달라고 요청한다 이러는데요. 간호법 제정 왜 안 했습니까? PA 간호사들 예전에도 의사들 파업할 때 다 고발당하고 이랬었어요. 왜 불법 의료 행위를 했냐라는 이유로요.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지금이라도요. 윤석열 정부 간호법 제정 다시 추진하십시오. 예. 자,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전히 강대강 상황인데. 네. 일단 정부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더 눈여겨본 것이 이제 증원 문제, 정원의 규모 문제였거든요. 예. 근데 이 정원도 대화의 대상이라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거는 결국에 선복귀 후 논의를 전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제 먼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뭐 정원을 더 낮춰준다거나 이런 일을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전공이라든지 이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